만약에 한덕수 총리 월요일 건이 탄핵이 뭐 저는 아직까지는 기각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긴 하지만 어쨌든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건 중대한 헌법 위반이죠. 헌법 위반인데 하루 안 한 것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루 만에 그러니까 임명을 국회에서 선출했는데 임명 안 하고 있는데 하루 끌어가지고 바로 헌재에서 이제 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근데 그런 논리도 있더라고요. 한덕수는 비록 하루지만 3명을 임명 안 했다. 최상목은 1명을 임명 안 했는데 훨씬 중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제 인용해야 된다. 요런 이제 논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논과 어떤 별개의 의견, 어떤 보충 의견, 어떤 다수 의견, 소수 의견 나올지는 그날 헌법재판관 분들의 어떤 고심을 많이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지만 그게 헌법 위반이라는 사실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거는 분명히 적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덕수는 탄핵이 인용됩니까? 기각됩니까? 저는 기각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정을 이렇게 잡은 걸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일정에 대한 예측도 좀 틀렸는데 또, 예. 저희 다 틀렸죠. 그만할까 방송? 오늘 할 줄 알았지. 아니 그리고 한덕수만 하더라도 그건 상상도 못했지만 그것도 오늘 할 줄 알았지. 그거 왜 월요일 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미스터리예요. 그러니까는 언론도 이제 많이 그 부분을 이제 보도를 했는데 한덕수하고 윤석열하고 그 이제 탄핵 사유가 그 연결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네. 한덕수는 이 내란을 동조했다. 예를 들면 동조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게 이제 뭐 동조하거나 같이 공모하거나 방조하거나. 그렇죠. 방조하거나 이런 거 아니냐. 네. 이런 거에 탄핵 사유 이런 게 탄핵 사유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탄핵 사유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한덕수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면 이 결정문에 그것이 이제 뭐냐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뭐냐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불법인데 그 불법인 거에 대해서 한덕수는 방조를 했는가? 뭐 이게 불법인 게 전제가 돼야 이게 성립이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불법이냐 여부를 이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내용이 한덕수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문에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없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 일단 얘기를 하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에 대한 요 얘기가 먼저 나오면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의 일종의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한 심중이 노출이 되어서 그래서 요런 게 이게 한덕수부터 나오고 그다음에 윤석열이 나오면은 이게 분명히 논쟁이 되고 막 시끄러울 테니 한꺼번에 할 거다. 한덕수 윤석열을 최소한 한꺼번에 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요런 예측이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예측했죠. 네, 요런 예측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기회를 이제 한덕수부터 먼저 잡아버렸다는 것은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그래서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첫째는 조금 이제 순한 맛으로 가면 한덕수 선고와 윤석열 선고의 그 기일의 차이가 길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먼저 노출돼도 상관없는 정도의 기일의 차이일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 같은 주에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월요일 날 하면 금요일 날 하는 최소한 네,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각하여서 한덕수에 대한 판단이 각하여서 권한대행임으로 200개가 필요한데 네. 150밖에 안 했으므로 150일 이상의 이제 의결 정수를 적용해가지고 탄핵을 했기 때문에 이건 각하다. 네, 탄핵했기 때문에 각하를 시켜가지고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그러한 판단을 안 써도 되는 그러한 결정문이 나오는 거여서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먼저 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해석도 해요. 네. 근데 이제 김준일 변호사는 기각이어도 안 써도 된다. 이 비상계엄이 불법인지 여부는. 일단은 한 5가지쯤 있으면 권한대행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내란 관련된 부분 한 거랑 한동훈 한덕수 체제 기자회견 한 부분이랑 이런 것도 다 이제 지금 탄핵 사유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랑 또 뭐였지? 하나가 더가 뭐였지? 3개 정도가 국무총리 시절에 그러니까 계엄은 났는데 아직 탄핵은 되기 전의 일들을 가지고
한 거고, 2개 그 재판관 임명 안 한 거랑 특검 추천 안 한 거, 의뢰 안 한 거, 그거는 이제 권한대행 시절에 있었던 문제니까 김하열 교수님 얘기대로 하면 그래도 앞에 거는 200개로도 충분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거는 각하로 날리더라도 핵심 되는 건 내란과 관련된 국무회의 블라블라가 문제되는데, 이거는 국무총리 시절 얘기니 권한대행 전 얘기니까 151개만으로도 이제 되니까 그걸로 각하를 날릴 수는 없을 것이고, 근데 이제 제가 그게 아니라 그냥 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덕수는 어쨌든 계엄을 반대한 것 같다. 그러니 이 계엄의 위헌성,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반대했으니까 이것은 파면에 이를 건 아니지 않냐 라고 그냥 논리 구성을 해버려서 쳐낼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 계엄의 실체가 뭐든 간에 네. 그냥 반대한 사람이다. 네. 네. 반대한 것 같다. 지가 반대했다고, 본인이 반대했다고 혼자 나와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국무회의도 제대로 안 된 거라고 뭐 얘기했고, 뭐 하여튼 통상의 국무회의 말 뭐 이상하게 꼬아서 했지만 어쨌든 반대한 거 아니냐. 그리고 해산할 때도 국무회의 해야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유는 먼저 기자회견하고 술 먹으러 갔는지 안 갔는지 말아버렸고, 어쨌든 한덕수 총리 주재하에서 다시 계엄 해제를 선포하는 국무회의를 한 것으로 보이니까 그렇게 됐을 때 뭐 여기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의 이제 그 여러 사유가 있지만 네. 또 하나의 쟁점 사유가 아까 얘기한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인데, 그렇죠. 네. 사실 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저 사실 여러 방송에서 네. 한덕수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탄핵해야 된다. 몰랐어요. 왜 임명 안 하냐? 아. 네, 위헌이다, 이거는 헌법 위반이다. 네. 이렇게 막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헌법재판관이면 인용해버립니다. 이런 나쁜 녀석이 감히 우리의 구성을 반대해? 뭐 우리의 구성이라기보다도 임명하게 돼 있는데 왜 임명 안 하냐? 네. 이거 헌법기관을 마비를 시키냐? 인용해버리는데, 근데 지금 예상은 기각을 시키려니까 지금 앞에 내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하는 거잖아요. 네. 기각을 시키려니까 지금 일정을 먼저 네. 내놓은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이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요거는 뭔가 기각에 해당하는 논리를 내놓을 것인데, 네. 그 논리는 뭡니까? 아까 했잖아, 하루다. 그러니까는 기간의 문제일 것이다. 네, 기간의 문제일 네, 것이다. 기간의 문제가 네. 이 파면에 이를 정도, 그러니까 위법하긴 한데 네. 위헌적이긴 한데 중대한 위헌은 아니니까, 네. 중대하지는 않으니까 요거는 하여튼 잘못은 했는데 네. 큰 잘못은 아니다. 네. 기간의 문제다. 네. 그래서 보충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보충 의견이. 네, 별개 의견이 아니라 보충 의견이 나와서 한마디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최상목 같은 케이스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뭔가 쓰는 보충 의견이 하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거 이렇게 곤란해. 그렇잖아요. 하루면 파면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며칠이면 파면이야?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것이고, 근데 그걸 얘기하기 쉽진 않지만 이렇게 그러니까요. 한 달이 넘으면 파면이야라는 얘기를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뭐 10일이야 뭐 2주야. 근데 그걸 쓰고도 되게 부담스럽지만, 예를 들면 나중에 가면 이제 어떤 녀석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돼가지고 또는 대통령이 돼가지고 15일까지는 괜찮네. 그쵸? 막 이러면서 14일까지 끌어봐야지.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할 텐데, 예를 들면 현재와 같은 상태는 중대한 위헌적이고 파면에 이를 수 있을 것이로 보인다라고 그걸 쓰기는 쉽진 않은데, 어쨌든 그런 약간 냄새를 좀 풍기는 보충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하셔서 탄핵해야 한다고 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6명이 될 거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8대 0이 나온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근데 굳이 2개 중에 뭐에 배팅하라고 하면 아니다, 불법이구나. 도박은 불법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게 6명까지 나오기는 쉽지 않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왜 한덕수를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근데 탄핵할 수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날이 며칠 안 됐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이제 면밀하게 법적 검토를 해서 이제 얘기한 게 아니라, 왜냐면은 임명을 안 한 걸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한다면 뭐 이게 짧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안 한다고 노래를 부르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 전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 네.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뭐 그런 것까지 평가를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사실은 그 한덕수 탄핵 얘기가 거기서 이제 막 이렇게 굴러간 그런 측면도 사실 있는 거다. 그리고 그때는
시간관념이 또 이거는 이제 그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이제 뭐 파면이 되는 거냐의 얘기와는 별개로 그때 한덕수 탄핵론이 이제 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보면은 시간관념이 진짜 하루가 급했습니다. 모든 게. 그렇죠. 계엄 네. 상황 이후니까. 그렇죠. 네. 비상계엄 선포한 거를 어떻게든 지금 그 막는 것이 진짜 몇 시간 안에 막느냐가 급한 그 다음 국면인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하루하루가 빨리 이걸 정리해야 된다. 하루 빨리 정리해야 된다. 막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간관념이 좀 달랐고 지금처럼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세워라 내워라 이제 이렇게 가는 요 국면이랑은 또 달랐기 때문에 그런 온도차는 지금 생각해 보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저는 한덕수 탄핵을 그때 뭐 반대한다 뭐 이런 문제는 아니었고 그냥 조금 빨랐다. 네. 조금 그리고 빠르다. 그래서 이제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탄핵이 안 되지 않을까라고. 한덕수가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뭐. 네. 그래가지고 뭐 이제 뭐 한덕수 탄핵은 뭐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지금. 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지금 빌드업을 그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네. 재밌는 얘기 요거는. 재밌는 얘기 뭔가요? 재밌는 얘기. 한덕수가 돌아오면 한덕수가 컴백을 하면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이제 할 것을 준비를 하고 있다. 한덕수가 돌아왔으니까 최상목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임명 무효다. 네. 그거를 할 것이다. 근데 오늘 이제 그 얘기는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 주장을 네.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할 것이다. 근데 오늘 아까 보니까 이 다 맨날 하던 얘기인데 MBN의 경우는 아주 단독 이래가지고 단독 한덕수 기각되면은 국민의힘이 그 두 명 예. 근데 그럼 최상목이 임명한 공무원이 한둘이 아닐 텐데 그 지금 뭐가 나갔을 텐데 많이 임명장이 인사이동이 나고 그거 다 무효야? 그래서 제가 어느 방송에서 그랬어요. 거부권 행사한 것도 무효인가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요런 논리인 거죠. 한덕수 그 총리의 탄핵 사유 중에 헌법재판관 이제 그 임명 안 했다가 있는데 임명 안 했다가 기각이 됐기 때문에 임명을 안 해도 되는 것이다. 임명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임명을 한 것은 이게 무효다. 임명 안 해도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임명을 안 해도 되는 거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격을 인정을 못 한다. 이 사람들은 날려야 된다. 우리 인정 못 한다. 이제 가겠다. 근데 이거는 이 얘기는 지금은 들으시면은 이제 말도 안 된다는 거를 바로 직관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네. 이거 그냥 반갑다 놀리야 놀자 이것만 읽어도 그냥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운동권이 쓴 책 아니에요? 위기철인가? 예, 위기철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예. 운동권이 쓴 거잖아요. 아, 그래요? 꼭 그렇게 그런 책만 골라서 얘기하는 그분은 것도 그 역시. 정파가 어디였어요 그러면? 왜 또 정파 얘기를 하고 해? 운동권 얘기하면 정파 얘기해야지. AMC예요 또? 아니 옛날이니까 그 아닐걸요? 그 저기 모르겠다 거기는 검색해 주세요. 좀 까먹었어요. 네, 위기철 선생은 어디냐? 나는 누구랑 가족인 것만 알고. 네. 나 운동권을 알았는데. 난 누구랑 한 가족이다. 거기도 한 9학년 정도 되는 저거 아니에요? 그 세대 아닌가? 연배는 저 시절이네. 그 MT MC 하던 그 시절 아닌가 이게? 네. 그렇군요. 네. 아니 왜 위기철 작가님의 전 배우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 댓글에서?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간에 네. 여러분이 항상 이제 꼭 또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입시름을 할 때도 항상 이제 빠지지 말아야 되는 네, 그런 오류들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류들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니. 한덕수 탄핵은 탄핵이고 한덕수의 탄핵 심판은 탄핵 심판이고 그렇지 않아요? 한덕수 탄핵 심판에서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기각이 된 거는 기각이 된 것이고 그 동안 권한 대행을 하던 최상목이 한 이제 행정적인 어떤 행위들은 또 행정적인 행위들인 것이지. 그렇죠. 네. 그게 뭐 말이 됩니까? 탄핵 사유에 뭐 그게 뭐 있었는데 인정이 안 됐으니까는 임명한 게 무효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변호사 같으면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같은 얘기 할 것 같은데요. 말이 되냐 그냥. 네. 네. 그 말이 되냐.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게 사실은 법 논리의 약간 허술함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 무효 아니야? 이렇게 예를 들어 혼인 무효 소송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같이 살았던 게 무효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왜 무효야? 왜 무효라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어? 예를 들면 이렇게 되잖아. 무효라는 건 원래부터 돌아가서 없던 일이 되는 건데. 그 뭐야라고 얘기하면 그냥 좀 그렇게 얘기해요. 아 근대 사법 체계의 논리라는 게 원래 좀 허랑하다. 세상이 법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법 논리로 이렇게 그러니까 논리학으로 이렇게 아무리 주조하려고 해도 생기기 어려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뭐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그럴 때는 직관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냥 나중에 법 논리는 뒤에 맞춘다고 생각하면 된다라고.